언제나 필승! 네, 반갑습니다. 필승입니다. 자, 이번엔 비트코인에 대해서 좀 분석을 해드리고자 합니다. 한 저번 주였나요? 저번 주쯤에 이 비트코인에 대해서 분석을 해드리면서 제가 필승 라이브 때 왜 비트코인이 이런 사이클을 탈 수밖에 없고 왜 상승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 라이브를 이제 좀 공개를 하려고 합니다. 그 당시에 좀 타이밍이 좀 오면 그때 공개를 해드리겠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필승 라이브 때, 그러니까 필승 멤버분들에게만 말씀드렸던 내용을 공개를 함으로써 왜 비트코인은 사이클대로 이렇게 상승을 하고 하락하는지, 그리고 어떤 식으로 상승하고 목표가까지, 목표가는 얼마까지 오를 수 있는지에 대해서, 물론 제 모든 영상은 이제 매수, 매도, 추천 리딩 절대 아닌 거 다들 알고 계시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바로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 멤버분이 좀 보내주신 계좌 인증인데 저랑 거의 비슷해요. 저랑 수익률이 거의 비슷해서 아마 제가 샀을 때 아마 똑같이 사시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 61.85% 현재 수익 중이시죠. 제 계좌도 대략 한 60%가량 현재 수익 중입니다. 아마 제가 실시간으로 이제 매도할 때마다 올려드리는데 아마 매수를 하고 그 당시에 한 1%가량 하락을 했었어요. 한 2시간 뒤였나? 그때 1%까지 하락했었는데, 아마 그때 이제 매수를 하신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보다 조금 더 이제 수익률이 좋으시고,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저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3,000달러 때부터, 3,000달러 때부터 비트코인에 대한 강조를 드렸습니다. 제 구독자 분들은 아마 오래되신 분들은 기억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제가 초창기 때 2019년이었나요? 그때 이제 비트코인에 대한 영상을 여러 번 찍어드렸는데 반감기와 관련해서 지금 반드시 비트코인이 상승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비트코인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고, 이번 라이브 때는 조금 더 자세하게 좀 설명을 드렸으니까, 왜냐면 우리 필승 멤버분들에게만 공개하는 영상이기 때문에 저는 전부 다 이제 공개를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어떤 식으로 이제 투자를 했냐, 일단 가장 최근에 말씀드리고 라이브 방송 바로 공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보시면 여기서 너무 굵죠? 여기서 전량 매도했습니다. 전량 매도하고 다시 여기 저점에서 다시금 매수해서 추가 매수까지 진행을 했는데 대략 한 이날이었던 것 같아요. 추가 매수한 날은 이날? 네, 이날 추가 매수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것도 이제 라이브 때도 말씀드렸고, 제가 매도할 때마다 다 멤버들에게 말씀드리기 때문에 뭐 과장한다거나 거짓말하는 건 전혀 없어요. 네, 그럴 이유도 없고 그럴 필요도 없고 그렇게 하지도 못합니다. 가끔씩 제가 뭐 100% 수익 중이다, 200% 수익 중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니까 무당이 아니고서야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과장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의 댓글이 좀 달렸는데, 저는 우리 필승 멤버분들, 좋은 마음 기쁨 나기 멤버분들에게 계좌를 공개합니다. 2주에 한 번씩 그냥 꾸준히 공개해요. 그래서 그럴 이유도 없고 사실 그럴 수도 없어요. 진짜로 200% 이상, 뭐 300%, 100% 이런 식으로 수익을 보고 있고, 주도주를 잡으면 꾸준히 가져가기 때문에 그런 수익이 가능한 겁니다. 비트코인도 마찬가지겠죠. 2019년에 3,000달러대에서 말씀드렸고, 현재 55,000달러죠. 10배 이상이 좀 오르고 있는데,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왜 제가 이토록 비트코인에 대한 강조를 드렸었고, 우리 필승 멤버 라이브 때 이제 어떤 식의 분석을 해드렸는지 좀 공개를 이제는 좀 하겠습니다. 자, 이제 비트코인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 텐데, 제가 이제 비트코인에 대해서 텔레그램방에서도 최근 들어서는 다시 한 번 더 좀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좀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일단 12월 1일, 이제 이때쯤부터 좀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12월 1일이 2012년, 2020년 12월 1일. 네. 일단 이날 말씀드린 게 뭐냐면, 이 당시가 언제냐면, 대략 비트코인이, 제가 이거 1월 텔레그램방에서도 이제 캡처해가지고 올려드렸어요. 이제 4만 달러대죠. 방이 이제 달마다 바뀌기 때문에 12월 방에 있는 거는 이제 1월 텔레그램방에 없기 때문에 이쯤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캡처를 해서 이제 제가 따로 캡처를 해서 1월 텔레그램방에 올려드린 글입니다. 12월 1일에 뭐라고 적어드렸냐면, 이 통화 가치가, 그러니까 이게 이거예요. 비트코인이 후진국들의 통화 가치를 뛰어넘고 있다, 이런 내용의 기사가 있었습니다. 제가 이거를 이제 캡처를 해드리면서, 이거를 링크를 올려드리면서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자, 통화 가치가 형편없는 국가들의 경우
자국 통화가 아닌 다른 무언가를 지니고 있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자국 통화를 아무리 이제 많이 가지고 있어봐야 휴지 조각이기 때문이죠. 문제는 이러한 국가 대부분이 달러나 금을 소유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해당 국가에서 더 이상의 통화 가치 하락을 막기 위해 제한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이들이 택할 수 있는 방안은 비트코인 외에는 딱히 존재하지 않으며 추후 인플레이션, 그러니까 화폐 가치 하락이 본격화될 경우에는 이러한 수요는 점차 많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안타깝지만 피할 수 없는 길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비트코인을 이제 다시 한 번 더 이제 말씀을 드린 부분이 이 부분이고, 사실 저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을 예전부터 좀 사고 팔고 하면서 수익을 좀 많이 냈죠. 그리고 최근에 다시 또 매도했다가 다시 매수한 상황이고, 이번에는 조금 더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또 보면 12월 27일에 인플레이션 시대에서는 자산 중에 하나는 반드시 크게 오릅니다. 엄청나게 오르기 때문에 충분히 분산하더라도 만족스러운 수익을 낼 수 있게 됩니다. 단순 인플레 해지 자산일지언정 좌시해서는 안됩니다. 니켈 ETF, 농산물 ETF, 골드바, 실버바, 비트코인 캐시 투자 중입니다. 이게 12월 17일날 올려드린 글인데, 이것도 캡처해서 다 1월 텔레그램방에 다 적어드렸어요. 이날도 이날인가요? 네, 이날 말씀드렸네요. 이날 말씀드렸고, 그리고 31일입니다. 중국 SNS 웨이보에 중국 전기차가 세계 최초로, 중국 전기차가 니오사가, 그러니까 니오가 세계 최초로 비트코인 차량을 이제 구매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소리 소문 없이 게시글은 사라졌습니다. 중국 정부는 비트코인을 매우 경계하고 있죠. 디지털 위안화의 행보에 걸림돌이 되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알리바바도 암호화폐로 거래할 수 있는 이커머스 기업에 투자했다가 현재 투자를 철회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글로벌 기업들은 암호화폐를 어떻게든 이용하려 하지만 공산당 정부는 경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는 미국도 다르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각 정부들의 통제가 본격화되기 전까지 비트코인 투자는 유망할 듯합니다. 규제 시그널이 슬슬 보일 때쯤 암호화폐 투자는 매우 신중히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남겨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 글로는 이제 1월에도 말씀드렸는데, 자, 디지털 위안화 속도, 그러니까 디지털 위안화에 대한 기사가 있었고, 여기에 대한 분석을 좀 해드렸는데, 본격적으로 시동을 걸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반드시 주목하고 있어야 합니다. 실패하면 기존 통화 시스템 자체가 무너질 수 있습니다. 앞으로 디지털 위안화는 더욱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봅니다. 참고로 2달 후에 비트코인 해빙기 2년차에 돌입합니다. 가장 주목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추후 라이브 때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글을 남겨드리고, 이제 이걸 지금 분석해 드릴 거예요. 네, 이걸 다 지금 텔레그램방에 제가 적어드린 겁니다. 이제 1월 초에 텔레그램방에 이런 식으로 제가 강조드리는 것들을 특히 더 많이 적어드리고, 자, 뭘 주목해야 하냐? 그리고 일단 제가 저번 라이브 때도 비트코인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렸었죠. 글로벌 기업들의 현금 자산이 10% 정도는 비트코인으로 가지고 있을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통화의 가치가 계속 하락해요. 통화의 가치가 계속 하락하는데 기업들의 존재 이유는 이익을 내기 위해서예요. 그러니까 통화 가치가 계속 하락하는데 이 달러를 가지고 있을 수 있겠느냐, 이 기업들이. 돈을 벌기 위해 존재하는데 내가 돈을 벌고 있는데 이 돈이 가치가 계속 하락해요. 그럼 무언가는 반드시 또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게 원래는 채권이었어요, 채권. 원래 채권이 그런 역할을 해줬었는데 지금 채권 계속 하락하고 있죠. 금리가 계속 상승합니다. 텔레그램에서 말씀드렸듯이 저는 채권은 텔레그램방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무너질 것이라고 보고 있어요. 40년간의 장기 상승세가 이제는 깨질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깨지면서 자산의 변동성은 굉장히 커질 것이고 역대 3위, 이제 3위, 부동산과 거의 비슷하죠. 2등, 거의 2등과 3등 거의 무너진다. 채권에 투자를 하겠습니까? 그냥 은을 살 수 있을까? 못 사. 채권이 이런 역할을 했었었는데 이제는 못 하고요. 그렇다고 해서 금이나 은을 살 수 있을까? 못 사요. 규제가 굉장히 심하고 세금이 굉장히 강합니다. 기업들은 세금 내는 거 엄청 싫어하죠. 그래서 금이나 은도 못 사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비트코인을 살 수 있겠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고, 저번 라이브 때 말씀드렸고, 실제로 이번 주에 테슬라가 이제 비트코인을 대략 한 현금소 자산 대비해서 10% 정도, 정확하게 한 8%,
한 8% 정도 샀다라고 이제 밝혔죠. 이런 현상이 시작되고 있는 것이고, 뭐 우버에서도 결제할 수 있다라고 결제할 수 있을 거라고 이제 말을 하고 있는 것이고, 뭐 다른 국가에서도 이제 비트코인을 인정하겠다라고 이제 밝히고 있는 국가들이 있습니다. 미국의 은행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의 은행도 비트코인을 취급하겠다라고 밝히고 있고, 그럼 왜 지금 이러한 막대한 이슈, 이러한 상승에 기름을 붓는 이런 이슈가 왜 지금 나오느냐를 봐야 되는데, 잘 보세요. 저는 항상 사이클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사이클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주식시장은 100년마다 한 번씩 사이클이 완성되는데,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떤 사이클이냐? 참고로 1820년대부터 주가 지수는 계속 상승해요. 계속. 왜냐하면 이때가 제1차 산업혁명기입니다. 이때가 이제 증기기관차, 그러니까 기차죠, 기차. 기차가 개발되면서 경제가 엄청나게 호황기였습니다. 이 1820년대가. 기차, 증기기관이 발전되면서 제1차 산업혁명이 본격적으로 태동하던 시기가 1820년대이고, 경제가 엄청나게 좋아졌어요. 계속 오릅니다. 계속. 오르고, 30년대에 그 유명한 대공황을 맞이하죠. 대공황. 그리고 쭉 하락하고 30년 동안 회복을 못해요. 그리고 또 오릅니다. 또 100년 동안 또 오르는 거예요. 100년 동안. 100년 동안 오르는데 부침이 있죠. 이런 식으로 끝나고 다시 또 오르는 건데 부침이 계속 발생합니다. 부침이 발생하면서 사이클대로 계속 오르는 거예요. 그리고 1830년대에 망하고 1930년대에 또 망합니다. 이때 1830년대에는 어떻게 망했느냐? 이때 증기기관이 발전됐다고 했었죠. 증기기관 발전으로 인해서 버블이 생깁니다. 버블. 그리고 버블이 붕괴돼요. 1830년대에 증시가 다 엄청나게 폭락합니다. 공황이에요. 대공황이 발생한 거고 1920년대에도 어떤 버블이 있었느냐? 이때에는 건설 버블입니다. 건설. 인프라. 이 버블이 있었고 30년대에 또 폭락했죠. 80% 이상 까집니다. 80% 이상 꺼져요. 그리고 이게 또 100년 기준으로 1930년대까지 저는 1930년대처럼 2030년도까지 가고 있다고 보고 있어요. 저는 보고 있고. 그건 해빙기를 보면 되는 겁니다. 해빙기가 뭐냐? 자,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비트코인은 해빙기라는 게 있습니다. 해빙기. 이 해빙기가 그러니까 비트코인은 채굴을 하는 거죠. 근데 채굴량이 절반으로 한 번에 감소해요. 한 번에. 그냥 뭣도 없이 뭐 5% 이렇게 감소하는 것도 아니고 1%씩 감소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하루아침에 채굴량이 절반으로 감소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공급량이 2분의 1이 되는 거예요. 절반으로 되는 거, 공급량 자체가. 어차피 비트코인은 2100만 개가 끝이에요. 채굴은 한 2033년? 제 기억이 2033년인데 이때가 되면은 채굴이 없습니다. 이때가 되면 채굴 더 이상 안 돼요. 근데 해빙기를 기준으로 봐야 되는 것인데 설명 한번 드리자면 일단 이해 안 되시거나 질문 있으면 바로바로 질문 주세요. 이거는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사이클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좀 어려울 수 있어요. 비트코인 말고 다른 가상화폐는 투자 가치가 없을까요? 네, 저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월봉으로 간략하게 보여드릴게요. 보시면 12년 그리고 이런 식으로 그리고 다시 또 하락하다가 16년 그리고 또 이런 식으로 또 하락하다가 2020년 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12년 16년 20년이 기준이에요. 4년 사이클 4년 왜 4년이냐? 해빙기가 4년마다 찾아온다. 4년마다 매년 5월. 제가 그 전 영상에서 아마
작년도 그렇고 비트코인에 대한 반감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린 영상이 있어요. 제가 공개적으로 공개드린 영상이고, 저는 그때도 이미 비트코인에 대해 굉장히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었고 엄청나게 많은 수익을 봤습니다. 저는 꽤나 큰 수익을 받고 최근에 다 매도했다가 다시 또 빠르게 잡아 나갔죠. 이게 왜 그렇게 투자할 수 있었고, 왜 그런 식으로 공개적으로 이 비트코인이 상승할 수밖에 없었는가를 확신할 수 있었냐면은 이 사이클이 명확하기 때문이에요. 주식도 그렇고요, 금융도 그렇고, 인간사도 마찬가지로 역사도 반복됩니다. 모든 것은 반복이고 모든 것은 사이클이에요. 봄, 여름, 가을, 겨울 다 사이클입니다. 보시면 주봉으로 좀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첫 해빙기는 2012년이에요. 2012년이 첫 해빙기입니다. 질문 바로바로 주세요. 자, 이때가 32달러가 고점입니다. 32달러가 고점이고 내려옵니다. 2012년 5월이 첫 해빙기라고 말씀드렸죠. 2012년 5월 보시면 2011년도에 바닥을 만들고 2012년 5월 보겠습니다. 2012년 5월 여기죠. 자, 이 라인대를 기준으로 상승을 합니다. 상승하죠. 그리고 그럼 1년차까지가 2013년 5월까지가 1년차죠. 해빙기 이후에 1년차까지가 2013년 5월까지가 1년차입니다. 그거 기억하시고 가보겠습니다. 2013년 5월까지. 자, 12년 5월, 13년 5월. 자, 보시면 4월에 고점을 만들고 하락합니다. 어디까지 하락? 어디까지? 절반. 50% 하락합니다. 약 50% 이상 이렇게 하락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2년차로 갑니다. 이제 5월에 넘어서 2년차로 가면서 완벽한 피크를 이룹니다. 완벽한. 보시면 2년차 2012년에 해빙기였기 때문에 2013년 5월 이후가 2년차입니다. 2년차에 언제까지? 13년도에 12월까지 여기까지가 딱 고점을 찍습니다. 고점을 찍죠. 그리고 하락합니다. 그리고 하락. 그 다음 해빙기가 언제죠? 보시면 여기 고점에서부터 1000달러대에서 대략 155달러까지 80% 이상 하락합니다. 80% 이상. 그러니까 해빙기 고점이 끝나면 80% 이상이 하락합니다. 이게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주식도 한 사이클이 100년이 끝나면 80% 이상 하락해요. 자, 넘기겠습니다. 보겠습니다. 언제 바닥이냐? 그럼 다음 해빙기는 2016년 5월이죠. 2012년 5월에 해빙기였기 때문에 4년 뒤인 2016년 5월에 두 번째 해빙기가 오는 겁니다. 이걸 기준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2016년 5월이 여기죠. 그리고 저점은 2015년에 만들어집니다. 2015년에 저점이 만들어지고, 그러니까 해빙기 1년 전에 만들어지는 거예요. 지금 보시면 2012년 전에 2011년에 바닥이 만들어졌죠. 그리고 해빙기까지 쭉 오다가 해빙기부터 본격적인 상승 보겠습니다. 제가 왜 해빙기에서 그렇게 강조드렸는지 한번 볼게요. 2016년 5월이 해빙기입니다. 그리고 1년 전에 정확히 저점 만들어졌고 16년 5월 해빙기 지났죠. 5월 됐습니다. 여기서부터 해빙기 끝났어요. 갑니다. 또 가요. 자, 해빙기가 됐고 갑니다. 쭉 가요. 가다가 이제 2016년 5월에 해빙기였기 때문에 2017년 5월까지가 1년 차예요. 자, 쭉 갑니다. 쭉 가고 2017년 6월 딱 여기 1년 차죠. 1년 차. 아까 4월이었는데 이번 6월입니다. 6월에서 또 하락이 나옵니다. 얼마나 하락? 3,000에서 1,800까지 대략 한 50% 또 하락했습니다. 50%. 이렇게 크러쉬를 또 내주고 다시 또 크러쉬를 주고 이제 또 갑니다. 2년차로 갑니다. 2년차에 피크 쳤죠. 아까는 2013년 12월에 피크했습니다. 이제 언제 피크죠? 아시는 분도 아실 겁니다. 이때는 우리나라에도 강풍이 불었습니다. 언제? 2017년 12월에 피크입니다. 그리고 또 하락합니다. 또 하락해요. 2년차가 끝났죠? 이제 또 하락합니다. 12월에 지나면서 또 하락해요. 언제까지 하락? 반감기 전년도까지 2019년까지 하락하겠죠. 그러면 보겠습니다. 2019년 하락하죠. 그리고 19년 하락해서 딱 저점 만듭니다. 그리고 다시 2020년도가 또 다음 해빙기죠. 2012년, 2016년, 2020년까지 해빙기가 세 번째 해빙기가 왔습니다. 작년 5월이죠. 작년 5월 2019년에 저점 만들고
해빙기 전년도에 저점 만들고 다시 또 5월 왔습니다. 해빙기. 여기서 해빙기가 또 진행됐어요. 해빙기가 진행되고 또 상승합니다. 그때부터 상승하고 크러쉬가 있었죠. 저는 이 50%의 하락을 보고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 다 턴 거예요. 그래서 비트코인 다 판 겁니다. 여기서 한 200% 가까이 수익 보고 다 팔았죠. 다 팔고 또 잡았습니다. 지지되는 거 보고 또 잡았는데 이게 50%에 대한 하락인지 아니면 그냥 단순한 조정. 넘기겠습니다. 이걸 라이브 때 이제 공개해드린 내용이라서 넘기겠습니다. 2021년 12월에 피크 실 확률이 비트코인 높아도 지금이라도 들어가는 것이 좋을까요? 자, 넘기겠습니다. 이걸 보려면 그럼 이 사이클이 어디까지 나올 수 있겠느냐를 봐야 되는 거예요. 자, 어디까지 나올 수 있는지 다 계산할 수 있습니다. 다 계산하겠습니다. 2강때 알려드린 패턴 분석을 하면은 다 계산할 수 있는 거예요. 제 기술적 분석 강의도 해드리고 있죠. 우리 멤버분들 대상으로 기술적 강의를 해드리고 있고 1강, 2강, 3강까지 해드렸고 이제 한 4강, 이제 4강을 다음 달에 3월에 해드릴 예정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텔레그램 방에서는 기술적 분석 강의 해드린 것을 매일같이 이제 복습을 시켜드리고 있고 제가 투자하는 기업들, 제가 관심 있어 하는 기업들 위주로 해드리기 때문에 아마 이 복습하는 데에도 꽤나 수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13년 2월에 13년 12월에 피크였죠. 이때가 1차 해빙기 피크입니다. 보시면 1161달러이고 그 전저점이 아까 32달러를 말씀드렸습니다. 그 전저점이 32달러. 적어 드릴게요. 여기다가. 자, 보겠습니다. 자, 32달러이고 1차 해빙기의 피크가 1162달러입니다. 계산해 볼게요. 자,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 모든 영상, 모든 분석은 매수, 매도, 추천, 리딩 절대 아닙니다. 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제 개인 의견입니다. 제 개인 의견이고 참고만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절대 매수, 매도, 추천, 리딩 절대 아니에요. 비트코인 사이클에 대한 분석을 지금 우리 픽싱 멤버 라이브 분들께 해드리고 있고 이게 한 2주 전, 2주 전쯤 해드린 영상이 분석입니다. 이건 패턴 분석이에요. 이건 굉장히 쉬운 분석입니다. 자, 1162 나누기 32달러 하면은 36배가 상승했죠. 일단 처음에는 몇 배 상승? 패턴 분석이 어차피 똑같습니다. 36배. 가보겠습니다. 그리고 2차 고점 1162달러에서 2018년 고점이 12월 고점이 19,961달러. 보겠습니다. 1162 19,962달러. 몇 배 상승했죠? 보겠습니다. 계산해 볼게요. 19,962 나누기 1162 하면은 17배. 두 배로 줄었죠. 두 배로. 채굴량도 두 배로 줄고 그리고 고점도 두 배로 줄었습니다. 17배 상승했죠. 또 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2021년으로 올게요. 보시면 11,962달러에서 그럼 고점은 얼마나 될까요? 36달러에서 36배에서 17배. 17배에서 또 두 배로 하면 되겠죠. 보겠습니다. 19,962 19,962달러 곱하기 9 하면 되겠죠. 9. 다 반씩 줄어드는 거예요. 반. 36, 18, 9 이렇게 줄어드는 겁니다. 그러면 179,658달러 나옵니다. 이게 8배 곱했을 때 그 다음으로 또 4배 곱하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으로는 2배, 그 다음으로는 1배 이렇게 끝나겠죠. 여기서는 이제 마지막에 치는 거고 여기까지 비트코인이 살아있다. 그럼 비트코인은 달러처럼 되는 거예요. 가치 상승이 없습니다. 이때부터는 자, 이제 넘기겠습니다. 볼게요. 그러면 2021년에 이렇게 지금 사이클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빙기라는 정확하게 기준이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은 투자하기가 정말 쉽습니다. 제가 작년 5월쯤 언제 찍어드렸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작년에 찍어드린 비트코인 영상 한번 봐보세요. 저는 반감기를 강력하게 말씀드렸고 저는 그때부터 이미 충분히 투자하고 있었고 엄청나게 수익을 많이 받고 이미 여기서 다 털었습니다. 왜냐면 50%까지 하락을 받기 때문에 다 턴 것인데 그때까지 하락 안 이 내용은
아마 다음 영상에서나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내용 아직은 저 역시나 보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오지는 않았다고 보고 있는데 그래서 더욱더 예의주시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필승 라이브 때나 아니면 텔레그램 방에서 지속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릴 것이고, 저 같은 경우는 매수 매도 할 때, 비트코인도 그렇고요, 골드바, 실버바 할 것 없이, 주식은 당연한 거죠. 해외 주식, 한국 주식 다 당연한 거죠. 모든 것들을 다 공개를 합니다. 제가 매수 매도 할 때 우리 멤버분들에게 다 공개를 해드리고 매수 매도 하고 있고, 특히 텔레그램 방 분들에게는 2주마다 한 번씩 제 계좌를 오픈하고 있죠. 그런 것들을 다 확인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많다. 이러면 사이클이 깨지기 때문에 그때는 또 다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때는 사이클이 깨졌기 때문에 다시금 비즈라인을 봐야 되는 것이고 저항라인을 봐야 되는 것이고 추세를 봐야 되는 것인데 제가 왜 이번에 깜짝 놀랐냐면 저는 이걸 봤어요. 뭘 봤냐. 저는 전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CEO가 딱 두 명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CEO한테 사업을 맡기면 사업이 잘 될 수밖에 없겠구나. 이런 CEO가 딱 두 명 있어요. 천재입니다. 천재. 일론 머스크, 제프 베조스. 이 두 명은 저도 물론 투자자이기 때문에 아마존의 CEO. 자, 내용은 이제 필승 라이브 때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넘기겠습니다. 그러면 테슬라는 손실이에요. 이런 식으로 관광기를 이제 마지막 이제 2차 CEO 이 제프 베조스도 7천억 매수했는데 왜 매수했는지 봐야 되는 거예요. 일론 머스크도 알고 있을 거예요. 모를 수가 없습니다. 일론 머스크의 그 보좌진들이 분명히 분석을 했을 거예요. 비트코인을 왜 지금 매수해도 되는지에 대해서 분석을 했을 거예요. 어떻게 분석했냐? 어차피 비트코인은 나중에 80%는 깨진다. 80%는 고점에서 내려온다. 이때가 버블이 깨지는 건데 80%가 깨져도 지금 가격보다 언제? 4만 달러. 4만 달러보다는 높겠다라고 분석을 이미 완료한 겁니다. 이게 최악의 상황이죠. 만약에 정말로 80%가 깨진다면은 4만 달러 밑으로 내려가면 테슬라는 손실이에요. 테슬라는 비트코인을 자, 이것도 조금 더 이제 깊이 있는 깊숙이 들어가는 내용이기 때문에 좀 넘기고 비트코인에 대한 얘기만 좀 이제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손실 나는 그 사람이 호떡을 비트코인으로 손실 보면 어떤 거고 이런 사이클을 통해서 이번 연말 혹은 이역으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3만 달러 곱하기 5 하면은 이제 80%까지 나오는 거죠. 그러면 20만 달러, 20만. 그럼 정확하게 2억 되죠, 2억. 그러니까 이번 사이클의 고점을 얘네들도 2억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2억으로. 얘네들도 이번 사이클의 고점을 20만 달러로 보고 있는 겁니다. 최소입니다, 최소. 사실상 유동성이 굉장히 많이 풀렸고, 비트코인에 대한 그런 실생활적인 측면들이 굉장히 많이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테슬라에서도 이런 사이클을 봤던 거고, 이런 사이클을 통해서 이번 연말 혹은 내년 초에 20만 달러까지 상승할 것이고 거기서 80%가 깨져도 4만 달러는 안 깨지기 때문에 4만 달러 이하로 안 나오기 때문에 테슬라는 손실을 보지 않는다. 그럼으로써 비트코인으로 손실을 볼 폭이 없다라고 판단해서 들어간 겁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일론 머스크는 천재이기 때문에 충분히 설마 바보처럼 비트코인에 좋아 보여서 투자했겠습니까? 달러가 하락하기 때문에 뭘로도 해지를 해야 되는데 금하고 은으로 할 수 없으니까 채권은 말도 안 되니까 비트코인을 해결해서 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게 일론 머스크가 단순하게 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투자했을 때 잃을 폭이 없다라고 본 거예요. 잃지 않는다라고 본 거예요. 일론 머스크는. 테슬라는 그런 겁니다. 제가 보는 상승 사이클의 고점, 이번 고점은 자, 넘기겠습니다. 부르짖었었고 비트코인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원자재에 투자해야 된다. 근데 원자재에는 비트코인을 넣을 수 있다. 비트코인도 투자하고 있고 골드바, 실버바, 니켈, 농산물에 투자하고 있다라고 텔레그램방에서도 지속적으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어차피 원자재 중에 하나는 무조건 올라요. 무조건 원자재 중에 하나는 무조건 오릅니다. 무조건 얼마나 오르냐? 우리 상상 이상으로. 10배, 턱없습니다. 100배 이상 오를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원래 원자재가 그런 거예요. 인플레이션 시대에서는 원자재가 무조건 많이 오릅니다. 그 중에서도 니켈, 농산물, 골드바, 실버바, 비트코인 이렇게 가지고 있는 것이고.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꽤나 많은 말씀을 드렸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아마 이 영상을 좀 보신 분들은 도움을 좀 받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사실 제가 텔레그램을 통해서도 말씀드렸지만 얼마 전에 또 추가 매수했죠. 언제 투자했냐면 이때 이제 마지막으로 또 추가 매수를 한 것 같습니다. 한 이날? 이날인가 아니면 이날 둘 중에 하루인데 정확하게 기억 안 나네요. 이때 추가 매수했고 이 당시에 대비해서도 20%가량 약 20%가량 현재 상승 중이죠. 제가 왜 여기서도 또 추가 매수할 수 있었냐면은 자, 필승 라이브 때 이게 언제 올려드린 글이냐? 이게 2월 16일에 텔레그램방에 올려드린 글을 그대로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필승 라이브 때 비트코인 사이클에 대해 분석해드렸죠. 반감기를 기준으로 물론 제가 추가 매수했을 때도 당연히 우리 멤버분들에게 밝혀드리고 매수한 겁니다. 자, 사이클마다 공통적으로 이루어지는 흐름에 대해 말씀드렸었습니다. 그중 하나가 2년차 고점을 찍으러 출발하기 전에 50%가량의 조정을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올해 땡땡땡땡을 보이긴 했지만 땡땡땡땡땡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아직 투자하고자 하는 대부분들의 땡땡이 행동에 옮기지 땡땡땡땡땡 때문입니다. 지금 자리에서 급등한 이후 땡땡을 보이면 아주 좋은 그림이 만들어집니다. 2월 16일 기준으로 급등한 이후 무엇을 보여주면은 아주 좋은 그림이 만들어진다고 적어드렸죠. 폭발적인 급등 이후에 땡땡은 대부분 엄청난 거래가 동반되기 때문에 비트코인의 땡땡땡땡은 땡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말씀드렸습니다. 텔레그램방에 그대로 적어드린 글이에요. 자, 지금 보기엔 비트코인에 대한 글입니다. 2월 18일 글이고 2월 18일 언제죠? 이날이네요. 예, 이날이고 이날 이제 말씀드린 글이에요. 이날 추가 매수했고요. 자, 지금 보기엔 1억 갈 것 같고 막상 80% 이상 빠질 때에는 버블 같아 보일 겁니다. 버블이건 뭐건 상대적인 것이고 의미 없습니다. 인간이 만들어낸 환상과 오만에 불과합니다. 비트코인과 같이 가치가 없는 자산들은 극도의 기술적 분석을 통해 어떻게든 사이클을 발견하여 그에 맞춰 투자하면 될 일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가 2019년대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3,000달러 때부터 지속적으로 말씀드렸었기 때문에 이렇게 또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반감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드렸고 그대로 가고 있죠. 제가 예상했던 사이클대로 가고 있고 필승 라이브 때 말씀드렸던 그 사이클대로 텔레그램에서 한 번 더 강조드렸던 그 사이클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것으로 방송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비트코인 그리고 사이클에 대한 분석을 해드렸고 제 모든 영상은 절대 매수 매도 추천 리딩 아니에요. 저는 뭣도 아닙니다. 예, 저는 정말 뭣도 아니에요. 네, 저는 그냥 한낱 개인일 뿐이고 그저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좀 성취감을 느낄 수 있도록 제가 성취감을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 것 뿐입니다. 자, 이것으로 방송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필승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분석 강의로 찾아뵙겠습니다. 필승이었습니다. 필승!